안녕하세요. 한국항공소년단 교육홍보팀장 한상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항공이론과 실습, 새를 닮은 날갯짓 비행체 오르니톡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르니톡토는 새와 같이 날갯짓을 하면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새의 비행 원리, 미래의 날갯짓 비행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르니톱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르니톱터는 그리스어의 새와 날개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새처럼 날갯짓을 하며 날아가는 비행장치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새나 박쥐, 곤충의 날갯짓을 모방해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실용화된 항공기를 비행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용화된 것은 없는 상태고 앞으로 미래에는 뭐 날갯짓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날갯짓을 하는 항공체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 아래의 사진은 F-16의 사진인데 날갯짓을 하면서 비행하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 본 사진입니다. 물론 실제 F-16이 저런 식으로 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미래에는 저런 식으로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항공기도 있지 않을까. 날갯짓을 하다 보면 호버링이라고 해서 제자리 비행도 할 수 있는 항공기도 만들어지리라 보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들은 현재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항공기, 그 다음에 곤충, 로봇, 그 다음에 스마트 버드, 새 모양을 한 날갯짓 오르니톱터들인데요. 어, 일단은 스마트 버드라고 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비행할 수 있는 새, 로봇 새에 대한 동영상을 한 2분 정도 되는데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보드의 비행 모습 어떠신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실제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는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더 다양한 날갯짓 비행체가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를 닮고자 했던 인류, 그리스 신의 이커로스의 전설을 보면은 밀랍에 깃털을 붙여서 날개를 만들어 비행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가는 날개를 가진 니케 여신상, 그 다음에 좀 황당하지만 BC 250년 황제에게 비행수를 배워서 날아다녔다는 중국의 순임금에 대한 전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류는 이와 같이 날개를 달아서 새처럼 하늘을 날고자 했던 욕망이 강했었습니다. 물론 많은 실패가 있었을 테고 시도도 안 된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즘에 오늘날의 항공 기술들이 개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르니톱터 하면 이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발명가이면서도 의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물에 대한 분석과 관찰 능력이 탁월했었는데요. 호기심도 많아서 특히 새의 모습을 보고서 날갯짓을 하는 비행체를 구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니톱터입니다. 이거 외에도 나선으로 비행할 수 있는 마치 요즘의 헬리콥터 같은 모양이라든지 어, 낙하산을 닮은 삼각 모양의 철으로 된 것을 만들어서 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끊임없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몰두했었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 보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능력과 기적이 모두 들어있다. 괴테의 명언은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성공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탈리아 지폐 속 주인공이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빈치 마을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는 사생아였으며 그의 성도 빈치에서 온 이란 뜻으로 다빈치를 썼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어릴 때부터 수학, 음악, 회화 외 모든 학문에 있어서 다재다능함을 보였습니다. 당시 귀족 가문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일반 사생아들은 의사도 약사도 될 수 없었고 대학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교육적 강압 없는 환경이 호기심이 강한 그에게 무엇이든 배울 수 있게 만든 배경이 되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비록 유망한 직업은 가질 수 없었지만 어렸을 적부터 대생의 소질을 보였고 큰 키와 훤칠한 외모를 가졌던 레오나르도는 청소년 시절 유명 화가의 공방에 모델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바닥 청소나 잔심부름 같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스승에게 그림 그리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의 재능은 언제나 놀라운 일화를 남겼는데 어느 날 레오나르도는 스승님의 주문대로 스승이 그리다만 그림의 귀퉁이에 천사를 그려 넣었습니다. 스승은 당시 이탈리아 최고의 예술가로 불리울 만큼 절정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어린 제자가 자신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린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 이후 붓을 꺾고 조각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관찰력과 탐구심이 대단했던 레오나르도는 종종 독창적인 생각을 해냈고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비록 미켈란젤로와의 대결에서 다 완성된 벽화가 그대로 녹아내려 라파엘로의 모사밖에 남지 않은 작품도 있고 벽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물감에 계란을 섞어 그려 작품의 빠른 부식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스푸마토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화법을 창안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예술가로서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그였지만 관심이 미술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빛나는 탐구심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었고 엄청난 실행력으로 시작하지 않는 분야가 없었으며 탐구한 과정을 항상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루에 잠을 4시간도 자지 않으면서 20시간 내내 끊임없이 실험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 동시에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양손을 다 잘 사용하였기에 한 손으로 글을 쓰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레오나르도의 열정적인 성격은 그를 시, 작곡, 요리, 육상, 건축학, 철학, 수학, 물리학, 해부학 등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능한 만능 인간으로 만들었고 자신을 소개할 때 화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수기노트를 보면 당시 많은 실제 문제점과 하늘을 나는 장치나 자동장치 같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그만의 과학적 관찰과 독창적인 해결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상당히 참신하여 그가 최초인 것이 많습니다. 인류는 5만 년의 역사가 이루어온 발전보다 최근 100년간에 이루어진 발전이 더욱 거대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만든 것은 바로 증기기관과 자동차의 발명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이러한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실제로 구현해낸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인류는 항상 새처럼 자유롭게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새를 연구하여 최초로 그 꿈을 과학적으로 실현한 위대한 발명가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보다 40년 전에 지구는 태양이 도는 원의 중심에 있지 않으며 우주의 중심도 아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갈릴레오보다 60년 전에 달 표면과 다른 천체의 표면을 연구하려면 대형 확대경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하비보다 100년 전에 심장의 구조와 운동을 이해하고 판막의 작용을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뉴턴보다 200년 전에 중력 이론을 예상하면서 모든 무게는 가능한 최단 거리로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모든 무거운 물질이 아래로 누르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지구는 원형임이 틀림없다라고 기술했습니다. 다윈보다 400년 전에 인간을 넓게 원숭이와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면서 인간은 부수적인 점을 제외하면 다른 동물들과 다르지 않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해부학을 체계화하여 생명공학의 초석을 세우고 오늘날의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원리와 구조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관절과 근육을 연구하면서 최초의 로봇을 설계했습니다. 공학적인 발상이 가득 담긴 그의 노트를 통해 앨런 튜링과 스티브 잡스로 이어지는 IT 혁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노트의 4분의 1만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가 특별한 인간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의 명언에도 알 수 있듯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개발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새의 진화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의 날개를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은 가볍고 튼튼한 깃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날갯짓을 통해 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의 꼬리는 비행시 균형, 그 다음에 방향을 조종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이 움직여지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의 골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는 비행을 하기 위해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일반 육상에 있는 동물들 뼈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단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뼈를 가지고 있어서 몸을 가급적이면 가볍게 해서 비행에 도움이 되게끔 골격이 발달이 됐습니다. 또한 새의 몸통은 비행을 하기 위한 강력한 근육을 3분의 1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비어있는 공기주머니를 5개에서 9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의 내장, 장기 같은 경우는 대장 부분이 없고 빠른 소화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장이 아주 짧게 진화가 됐습니다. 또 방광도 퇴화를 해서 항문과 요도가 소변을 볼 수 있는 요도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아주 비행하기 적합하게 진화를 했다고 봅니다. 새와 비행기를 비교해 보면은 튼튼한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위에 날개, 커다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새도 꼬리 날개를 갖고 있고 꼬리 날개에 의해서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새 날개는 보통 날갯짓을 하면서 양력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는 날갯짓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고정익 날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력,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은 새 같은 경우는 근육, 몸무게의 3분의 1이나 되는 근육을 이용을 해서 날갯짓을 해서 비행을 합니다. 비행기는 날갯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강력한 엔진을 이용을 해서 추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갯짓하는 오르니톱터의 구동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크랭크 축의 구동 원리, 오르니톱터의 구동 원리는 일단은 우선 자동차의 크랭크 축의 구동 원리는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해서 자동차 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동차의 구동 원리입니다. 오르니톱터는 회전하는
운동을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봤었던 스마트보드의 작동 원리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데 1분 정도 관람 시청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버드, 즉 오르니톱터의 구동 원리 잘 보셨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르니톱터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오르니톱터 키트는 일반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키트들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뭐 커다란 날개, 주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꼬리 날개, 그 다음에 몸통을 연결한 연결대, 그 다음에 한 1m 정도 되는 고무줄, 그 다음에 연결고리,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날갯짓하는 오르니톱터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니톱터의 조립 방법은 첫 번째, 1번, 주날개에 있는 연결 부위에 아까 나무막대 연결고리를 연결대를 연결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꼬리 날개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먼저 몸통 부분 연결대에 연결을 해서 꼬리 날개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보면은 주날개 바깥쪽 연결고리, 주날개 안쪽 연결고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게끔 연결을 해서 나중에 이게 날개를 돌렸을 때 위아래로 펄럭일 수 있는 모양이 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씩 틀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위아래로 날개가 상하로 날개가 움직이게 된다면 펄럭이면서 움직이게 된다면 정상적인 조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무줄을 연결을 해서 어, 좀 팽팽하게 연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가닥, 네 겹이 되게끔 연결을 해서 일단은 튼튼하게 잘 빠지지 않게 연결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꼬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꼬리 부분을 승강타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오르니톱터가 위쪽 하늘 방향으로 향해서 날아가고 이거를 내려주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네, 이 화면이 오르니톱터의 완성 모습입니다. 뼈대는 가느다란 대나무와 발사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부분으로 된 구동 부분이 있습니다. 날개는 얇은 비닐 재질로 되어 있는데 잘 찢어지기 쉽습니다. 혹시 조금 찢어졌을 경우는 스카치 테이프로 이용해서 수리를 해주면 됩니다. 날릴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일단 고무줄을 고무동력기에 감듯이 여러 번 4, 50번 정도 감고 난 다음에 날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르니톱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꼭 날갯짓하는 오르니톱터를 제작해서 멋지게 한번 날려보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청소년 그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